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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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시간에 대단하세요. 제가 좀 안내할 사항이 어, 많아서 오늘 이 밤에 다들 어, 9시에도 바쁘시더라고요. 강의를 하고 계시던가, 어, 미팅을 하고 계시던가, 다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그 열심히 사시는 강사가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잠깐만요. 지금 메일 주소 못 받으신 분들 있어서 1분 있다 시작할게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강사님들 끄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할 거고, 강사님들 궁금하신 거 톡으로 남겨주세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신청 주신 분이 10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반도 안 들으셨네요. 자, 100분 넘게 신청 주셨는데 지금 노쇼가 반이 넘네요. 네, 빨리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드릴 거냐면,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저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주무시고 계실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냥 켜놓으신 분도 계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오늘은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내사항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성범죄 조회 동의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학교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서류 받는 거를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선생님들 제가 잠깐 공개해 볼게요. 이게 아마 성범죄 조회 많이 해보셨겠지만, 잠깐만요. 저는 지금 듀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제 시선이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공유 들어갔나요? 들어갔으면 여기 톡방에 누군가 한 분이라도 네만 적어주셔도 돼요. 네, 네. 들어왔어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으신데 자꾸 여기서 잘못 주시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뭐지? 이렇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100분 이상 못 들어오나 보다. 잠깐만요. 8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잠깐만요. 100명 이상 모아본 적이 없어서. 잠깐만, 제가 좀 잠깐만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실지 몰라가지고.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다른 분들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지금 줌에서 저보고 업데이트 하라고 떴어요. 100명 넘게 들어올 거라고. 잠깐만요. 이거 빨리 결할게요. 풀이구나. 잠깐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만요. 음, 현재 화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100분이 넘었는데 못 들어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만 해결할게요. 잠깐만요. 결제 중에 혹시 개인정보가 나올 수도 있으니 아, 공유를 잠깐, 아이고야. 네, 이걸 공유했구나, 제가. 죄송해요. 네, 이 많은 것 중에 하필.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들 한 5분만 잠깐만 대기해 주실게요. 지금, 네네, 편하게 하세요, 이 대표님. 와중에 지금 카톡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 들어가면 네네, 되는지. 그래서 5분만 잠시만 좀 쉬었다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해결했습니다. 지금 아마 들어오고 계실 것 같은데. 안 되신 분 없으시겠죠? 100명 넘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이 야밥에 접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네, 끄고 들으셔도 되고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뭔가 교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지금 섭외할 때 있어서 그 좀 주의사항들 그리고 그런 요청이 오는 부분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거 이렇게. 일단은 성범죄 조회를 요즘에는 종이에 쓰지 않고 아이디랑 주면서 심지어 예전에는 시설장 출력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직접 뽑아서 내라라는 게 많아요. 직접 뽑아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뽑아서 내는 걸 되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네.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학교를 처음 가는 선생님들 저희도 계시고 그리고 성인만 하시다가 학교를 가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보니 저희가 좀 안내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매번 저한테 계속 이 성범죄 조회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 선생님들이 잘 안 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성범죄 조회할 때 선생님들이 자, 이 성범죄 조회 동의하는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의됐죠? 공유되셨죠? 요거. 요거 많이 써보셨나요? 네, 많이 쓰고 계시죠? 우리 그 많이 해본 선생님들은 많이 써보실 건데 처음 보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학교마다 성범죄 조회 동의를 이제 그 써서 내라 아니면은 이제 그 주민번호랑 서명만 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부터 올해부터 좀 많이 바뀌었대요. 올해부터 강사님이 직접 뽑아서 직접 출력해서 그거를 PDF로 내세요. 네, 이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거 핸드폰으로 막 하시다가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안 된다고? 핸드폰으로 안 돼요. 네, 이 사이트는 무조건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갑자기 막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내놔라, 막 12시까지 내놔라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당황을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로그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로그인을 누르면 제가 선생님들 거 인증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카톡 인증은 해드릴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제가 정말 그 인증이 갑자기 안 돼요. 아니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리면 카톡 인증을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건 성함, 그다음에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주셔도 제가 여기서 인증을 보냅니다. 인증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선생님이 휴대폰에서 인증 완료만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바로 쑥쑥쑥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라. 물론 지금 너무 이제 급한 건 다 해결이 됐어요. 거의 상범죄 날 건 다 나갔지만 그래도 또 학교가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저한테 갑자기 안 되면 네, 당황하지 마시고 요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빨리 노트북을 켜시고 요즘은 거의 다 노트북을 들고 계시죠. 왜냐면 강의가 계속 있으시니까. 노트북을 빠르게 펴시고, 이거 얼마 안 걸려요. 한 진짜 5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서류를 내야 되는 분들은 막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인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준단 말이에요. 하나 예시만. 여기서 지금 제 주민번호를 오픈할 수 없으니 아니 제가 지금 잠깐 공유 끄고 들어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들어가서 이걸 지금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공유 잠깐 껐습니다. 네, 잠깐만 제 개인정보 유출되면 안 되니까 들어가서 아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 녹화 이따 드릴 때 적어야겠네. 잠깐만요. 공유 어차피 껐으니 괜찮아요. 네, 잠깐만요. 괜찮아요. 어차피 공유를 안 했으니까. 자, 잠깐만 인증해서 하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를 연타로 나가시다 보니까 자꾸 안 된다 하시죠. 못 뽑으신다고. 근데 못 뽑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완료만 눌러주시면 다음 거 바로 뽑으실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계속 저 학교에서 아직 뭐 처리를 안 해줘서 못 냅니다 하시면 저희 그 회사 저희랑 거래하는 회사에서는 그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강사님 바꿔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괜히 성범죄 조회 안 해가지고 강의를 가시기로 했던가 못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강사님들께서 네, 이게 생각보다 서류가 중요하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 서류 하나 때문에 우리 그 교육회사 대표님들을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이 서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서류를 좀 빠르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잠깐만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를 자꾸 힘들어 하셔서.
자, 제가 지금 로그인했거든요. 선생님들 로그인했는데 여기서 막 어디 들어가냐고 자꾸 전화하시고. 네, 물론 지금 아시는 분들은 잠깐 키 스킵하세요. 다른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니까. 여기 보면 취업 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이거를 누르시면 네, 여기서 아이디랑 비번을 주죠. 근데 그 직접 하시라는 것들은 뭘 주냐면 아이디랑 비번을 줍니다. 아이디랑 비번을 줘요. 제가 지금 아이디 하나 비번 받은 거 있으니까 샘플로 좀 보면서 해볼게요. 그거 넣어가지고 해볼게요. 들어가서 하는 거를. 막, 이거 하시면서 전화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 헤매셔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한 분 한 분 응대를 해드리면 참 좋지만 요즘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어서 오늘 이걸 꼭 안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안에 넣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디랑 비번이 온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최근에 받았던 거. 학교마다 아이디 비번 다 틀려요. 네, 학교마다 아이디 비번 기간도 다 합니다. 학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기간 센터 나가실 때는 이거 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기관들은 영상도 봐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한 시간씩. 그 어르신들 쪽 가시다 보면 이거 어르신 뭐 학대 방지 영상 해서 그 출력해가지고 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지금 일단 학교가 제일 많으니까 학교가 제일 많으니까 학교 하나 지금 샘플로 제가 아이디 다른 데 거 하나 들어가서 보여드려 볼게요. 저렇게 아이디가 옵니다. 이거 아이디 오면 아이디 온 대로 복붙하셔도 되고 쓰시고 검증번호도 주십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보면은 자, 가끔 어떤 분 이거 누르고, 네, 이 가운데 거 누르셔야 돼요. 학교에서 매뉴얼이 오거든요, 학급. 센터에서도. 매뉴얼이 이게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적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 얘가 구조가 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가운데로 바뀌었어요. 옛날 매뉴얼 보면 위나 막 아래에 있어. 근데 우리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 범죄 전력 예방, 조에서 요거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위아래 거 아니고 이거고요. 자, 이제 거기서 그 매뉴얼이 와요. 그러니까 센터나 학교에서 시설 기간 해주세요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출력해주세요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헷갈려서 자꾸 또 막 전화 옵니다. 학교에서 왜 직접 출력하랬더니 시설 기간 출력을 늘렸나는 등. 자, 차이점. 기간 시설을 누르면 나는 확인까지만 하면 네, 확인까지만 하면 기관에서 뽑아주시는 거고요. 직접 출력을 하면 내가 뽑아서 내가 PDF로 내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님들께서 여기서 내가 직접 출력을 누르자. 요거 지금 그 기관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앞에 학교가 조회 중입니다. 이렇게 뜨면 간사님들께서 못하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기다리실 게 아니라, 잠깐만 끌게요. 개인정보 보이니까. 잠깐만 끌게요. 밑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개인정보 가렸습니다. 다시. 자, 여기 보시면 동의 사유를 또 계속 어떻게 써야 돼? 네, 동의 사유는 뭐 시설 발급용 이런 식으로 조회용 이렇게 센터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냥 모를 때는 뭐 시설 발급용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시고 전화번호 넣으시고 또 여기서 전화 와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매뉴얼이 어디랑 어디랑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요청을 받았을 때는 그 학교가 있는 곳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에 무슨 무슨 중학교라면 거기가 있는 뭐 경기도 어디에 그 관할 경찰서가 있어요. 이거 몰라서 전화하지 마시고요. 그 학교 관할 경찰서 네이버나 구글 치면 나오거든요. 무슨 무슨 학교 관할 경찰서 치면 뭐 경기 북부에 어디 어딘지 예를 들어서 뭐 의정부에 어디 학교를 간다고 쳐요. 그러면 경기도 북부에 의정부겠죠.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괜찮은데 지방에 가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가시게 됐어요. 그러면 대전을 가서 여기서 헤매시는 거예요. 이거 그 학교에 관할 경찰서 치면 나와요. 네, 그거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거를 강사님 거주지로 조회를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두 개 다 했을 때 다 클리어 했어요. 잘못했다고 나온 적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넣고 자동 입력 방지 넣고 지금 신청은 안 되니까 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이거 그냥 정말 요 매뉴얼만 알면 매뉴얼을 주는 것도 있는데 가끔 어떤 데는 매뉴얼을 안 줘요. 그러니까 매뉴얼 안 주니까 자꾸 저한테 전화 주시고 어디 눌러요, 뭘 눌러요 하시는데 자,
자, 여기 보시면 동의사유 누르시고 전화번호 누르시고 관할경찰서 진짜 모르겠으면 학교가 어디에 있는 관할경찰서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관할경찰서 눌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본인이 사는 거주지 관할 주소를 누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 가시는 학교가 어디가 관할인지 해서 그거를 확인해서 아니면 학교마다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먼저 해보신 분들이 답변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네, 뭐 정말 모르시면 전화하겠지만 이거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 하실 줄 모르시면 선생님들 그 내가 이제 해가지고 하시면 돼. 개인정보가 지금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지금 성범죄 조회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성범죄 조회하는 방법 이렇게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어떻게 와요? 그 학교에서 그 파일을 주시죠. 성범죄 조회 동의, 행정정보 조회 동의. 오늘 제가 요거 봤는데 서류 정리만 3시간 걸렸다니까요. 18분 봤는데. 왜냐면 서류를 제대로 주신 분이 한 2분밖에 없어. 서류를. 제가 분명히 그 단톡방에 요 서류 요렇게 주세요라고 매뉴얼을 그 제출 방법을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주셨냐면 자,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많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것도 샘플을 보셔야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공유하고 이거는 사실 저희 배정된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지금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이거 거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제 업체에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신입이네요. 네. 강의 안 나가 보셨나 봐요. 이런 소리 들어요. 이거 몰라서 전화하시면 저는 강사님들이 경력을 보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또 신입 강사님도 그냥 기회를 드리려고 이걸 알려드리고 있지만 다른 데서 이거 하시다가 이거 물어보시면은 네, 욕 먹어요, 진짜로. 이거 모르세요? 학교 안 가보셨어요?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서류를 원활하게 제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제가 오늘 정말로 너무 황당했던 거. 서류를 다 엉망진창으로 주셨어요. 어떤 분은 서명을 안 넣어주시고, 어떤 분은 서명을 넣어주시긴 하셨으나 중간을 비워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요거 본인이 제출하는 날짜 넣어주셔야 되는데, 출강하는 날짜, 미래의 날짜를 막 넣어주시고, 저 이제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하시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고요. 학교마다 성범죄 조회 동의서랑 그것만 받는 학교 있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받는 두 군데, 그러니까 두 개를 받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에서 원하는 게. 그리고 제가 오늘도 그 정리하다가 너무 당황했던 거, 선생님들 성범죄 조회 동의서 다른 데 거 있다고 그거 그대로 토스해 주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 그대로 토스해 주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이 다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정실에서 갖고 있는 게 2018년 버전 가지고 있는 행정실 있고 2021년 행정실 버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파일에 거기다 적어주셔야 돼요. 다른 학교에 냈더라도. 다른 학교에 냈던 거 그대로 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왜 다른 학교 내면 안 되는지도 그 공유하고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다른 학교 거 막 내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시니까 너무 바쁘셔서 이해 가지만 그거 다 제가 다 손으로 편집해서 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똑같을 겁니다. 강사님들 잘못 주시면 이거 다 우리 운영진들이 다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강사님들 안 부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서류 엉망으로 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대로 쓰는 방법을 우리 한번 네, 배우고 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다른 그 업체를 위해서 다른 강의회사 업체 직원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정리하고 싶어요. 잠깐만요. 선생님들 소리 방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한 거 좀 이따 질문 한 번에 창에 남겨주세요. 한 번에 받을게요. 자, 일단은 이거 지금 공유됐죠? 요거 주실 때, 자, 보세요. 이거 학교만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학교 거 주시면 안 돼요. 이게 학교 이름.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2022년 개정 가지고 있는 학교 있고 19년 버전 있는 학교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이거 막 내가 다른 데 거 냈다고 그거 막 이름만 바꿔서 학교 이름만 바꿔서 내시면 안 됩니다. 네. 학교마다 막 여기 보세요. 여기 막 밑에 이런 것도 달렸어요. 얘는. 양식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던져드리는 거 그거 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면 경찰서장 다 틀려요. 가끔 이제 운영자가 이것저것 주다가 잘못 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이거 이 학교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왜 틀려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넘겼는데, 한 10분 계셨는데, 한 분만 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분만. 다른 분은 이거조차 안 보신 거예요. 이게 잘못 보내신 건지, 운영진이 잘못 보내주신 건지조차 안 보시고, 그냥 써서 내주시기 너무 바쁜데, 자, 선생님들 보시면 이거 학교 여기 영문 적을 필요 없어요. 여기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쓰는데 자꾸 영문으로 써서 주시는 분 많으십니다. 영문으로 써서 주시지 마시고, 한국 이름, 주민번호도 어떤 분이 2까지만 써줘요. 네. 1 하고 2까지만. 주민번호 풀로 써주셔야 돼요. 근데 주민번호 1하고 2만 쓰면 성범죄 조회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 안 돼요. 그래서 그 본인 주민번호 틀렸던 선생님도 있어요. 본인 거 막 급하게 내다 보니까. 이거 틀리면 학교에서 전화 와요. 이번 성범죄 조회 안 돼요. 지난번에 한 번 틀려가지고, 네. 이번 빼라는 얘기도 있어요. 조회 못하니까 다른 사람 넣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게 그것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건지 정말 범죄 뭐가 있어서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불안하니까 빼세요 하는 학교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그 제출하는 날짜로 적어주세요. 아까 어떤 분이 출강하는 날짜로 적어주셨어요. 이거를 본인이 제출하는 날짜로 적어주시고요. 여기 성함 쓰시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서명을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서명을 넣지 않고 그냥 본인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다시 또 리젝이에요. 네, 학교에서 다시 해오세요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분은 또 서명 넣을 줄 모르셔가지고 뽑아서 스캔해 주셨더라고요. 서명을 넣는 방법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에 아니면 이거 자체를 휴대폰으로 여셔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휴대폰에 서명을 넣을 수 있는 방법. 그 선생님들 핸드폰 잠깐 들어보세요. 핸드폰. 지금 핸드폰 들어보시고 공유하진 않을 거지만 핸드폰에 노트 치시면 펜 아니어도 돼요. 이거 펜 아니에요. 펜 아닌 것도 괜찮으니까 핸드폰에 NOTS, 노트, 거의 갤럭시 같은 경우 노트죠. 아니면 도장 있으신 분들은 도장을 하나 사진 찍어 놓으시는 게 제일 베스트. 도장 있으신 분들은 도장을 사진 하나 찍어서 바탕에 깔아주세요. 그래서 그거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한번 하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제가 조언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노트로 조언 하나 해가지고 이거 넣어볼게요. 이것도 지금 서명 채우느라고 제가 너무너무 바빠요. 서명을 한 10분 받으면 2분은 안 채워주세요. 서명을 넣을지 모르시거나,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거나, 뭐 이런 서명 없다고 하시거나. 근데 서명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자,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정자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핸드폰에 노트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연필로. 네. 서명 파일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게 만들어주는데 오래 걸려서 제가 그래서 제일 빠르게 노트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휴대폰 노트에는 본인 서명 다 되니까 웬만한 거. 아마 아이폰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안 나오나? 이렇게 지금 보면 저는 여기다 제 이름을 썼어요. 그럼 그냥 이걸 하나 캡처하세요. 이걸 하나 캡처해서 이름을, 제가 지금 줌을 열어놔서 안 되는구나. 잠깐만요. 줌 나가고. 제가 지금 줌이 여러 개가 열려 있어서. 저 지금 선생님들 서명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자, 제가 하나 서명을 만들어서 노트에다가 서명을 쓰고, 우리 단톡방에 고기 들어볼게요. 지금 이 방에 한번 고기 들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자, 제가 지금 하나 캡처해서 보내볼게요. 학교도 기간이 다 필요해요. 지금 이거 학교 하시는 분들만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고 대부분 다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다 단톡방에 한번 보내볼게요. 저 이런 식으로 서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서명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명 샘플로 보여드렸죠. 이거 서명 핸드폰이라 우리 컴퓨터 보시면 캡처라고 치시면 캡처 도구가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에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화면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보시면은 캡처라고 있어요. 캡처. 캡처가 자동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거 핸드폰에 컴퓨터에 다 깔려 있어요. 알캡처 굳이 안 받으셔도 웬만한 거 다 깔려 있어요. 안 되시면 알캡처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넣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샘플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너무 서명을 다 빼주셔가지고 제가 하나 좀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말 캡처든 우리 선생님들이 편하신 거 하시면 되고요.
캡처해서 넣는 것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서명을 넣는 거. 아이고, 잠깐만요. 지금 제 거는 공유되고 있죠. 튕기면 안 되니까 제가 잠깐만요. 제 휴대폰 로그인 한 번만 더 할게요. 이 가끔 호스트가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지금 너무 많이 접속하셔가지고 잠깐만요. 튕기지 않도록 해볼게요. 자, 보시죠. 잠깐만요. 캡처 잠깐만 뜰게요. RC에서 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또 캡처가 안 되니. 잠깐만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은 뭐 이걸 알려주고 있어 하시지 마세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사님들이 신입 강사님들도 많아요. 학교 가신 선생님들 중에는. 그래서 이걸 꼭 알려드리려고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왔습니다. 그냥 이걸 해볼게요. 자, 네. 1초 걸린다는 우리 그거 이따가 한번 선생님이 공유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는 제일 빠른 게 노트를 써요. 지금 노트가 지금 제일 빨라서 이거 지금 이렇게 자르시고 들어갔죠. 아까 안 잘라서 넣어가지고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일단 지금 뭐 제대로 잘라서 넣었다고 치고 이 상태로 넣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여기서 이렇게만 넣어서 주지 마시고 그 한글은 다 배치가 있습니다. 사진만 누르면 배치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배치 눌러가지고 글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 뒤로. 그래서 서명으로 넣어주셔야 이렇게 넣어주셔야 저희가 학교에 넣어도 잘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꺼놨나 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공유됐죠? 났죠? 네. 이거 제가 서명사진 갖고 온 건데 다시 해야겠네. 자, 서명한 거 갖고 오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그런데 서명한 거를 잘라가지고 가져오시거나 핸드폰에서 캡처를 해서 가져오시거나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 자른 거 갖고 오시면은 여기 배치 누르시면 그 뒤로 보낼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배치 누르시면 그 뒤로 보내시기 있어요. 그래서 뒤로 보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서명을 이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아까 안 잘라서 왔지만 얘가 지금 조그만 서명이라고 치면 그 서명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서명을. 다.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서명 자체를 안 넣어주십니다. 네, 서명 자체를 할 줄 모르신다고 전화가 오시거나 그럴 때 그냥 저한테 서명 파일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계속 그 똑같은 서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서명을 하나 이렇게 저장해 두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거나 그리고 강사님들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다른 거 하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하려고 여기 보면 자르기 해서 자르시면 돼요. 여기서 자르셔도 되고 뭐 알캡처에서 자르시던 캡처에서 자르시면 되는데 일단 선생님 이거 서명을 꼭 넣어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성함 넣고 어떤 분은 이게 그림이 안 뜬대요. 그러면 넣고 PDF 파일로 주세요. PDF 파일로. 굳이 한글 파일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 가끔 선생님들 한글을 보내주실 때 안 넘어와요. 사진만. 서명만 안 넘어와요. 그래서 PDF로 하나 더 보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는 선생님들은 일부러 한글 파일, PDF 파일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서명 넣으시고 날짜 넣으시고 네, 날짜 보내주신 날짜로 넣으시고 이렇게 성함 적으셔가지고 뭐 여기다 동의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넣어가지고 제발 편집을 좀 해서 넣어주세요. 이 서명이 너무 크니까 어떤 분 이게 아래 칸으로 밀려난 거예요. 아래 칸으로. 근데
자, 우리 선생님들 서류 주실 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주면 빼달라고요. 네. 제가 한번 편집을 해서 나가긴 하지만 서류 주실 때 이런 거 다 밑칸으로 막 이 서명 넣다 보면 얘가 너무 크니까 아래 칸으로 밀려서 주시는 선생님들 있더라고요. 여기 꽉 채워서 한 장으로 주셔야 돼요. 한 장으로. 한 장으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주실 때 다 이러고 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아주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러고 저한테 던져주시면, 자, 여기 선생님들 거 동의서가 누구 건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10반, 12반, 이렇게 모아서 나가는데, 그래서 제발 보내주실 때는 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보내주실 때는 여기 뒤에다가 제발 땡땡땡 강사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대로 저장해서 다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아서 학교에다 줄 때는 어느 강사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 잠깐 끄고요. 행정정보 동의서 달라는 데가 요즘 많아졌어요. 네, 성범죄 조회뿐만이 아니라 행정정보 조회 동의서를 달라는 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공유하고. 여기 이거 안 채워주시면 다 리젝 당해요. 저희가 서류 넣을 때 학교에서 다 이거 다시 넣어서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같이 이제 서류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 이것도 아주 많은 분들이 안 채워주시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벌써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지금 공유되셨죠? 왜 여기를 어디를 앉혀주시냐면 요거 채워주셔야 돼요. 여기 주민번호 넣어주셔야 돼요. 다 요거 비워서 주세요. 오로지 여기다 생년월일만 넣어주시거든요. 네, 생년월일만 넣으시고 서명도 가끔 빼서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성명 치우시고 생년월일 저 여기 주민번호 넣는 게 아니라 여긴 생년월일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전화번호 그다음에 서명 넣어주시고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여기에도 빈칸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뭐 어떤 학교는 괜찮았어라고 하는 분 계시겠지만 많은 학교가 다시 갖다 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주시는 분들은 아예 많이 학교를 저희 서류 받다 보면 학교를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당연하게 여기 채워주세요. 네. 당연히 채워주시고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네, 본인 거로 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대로 저장해서 주시면은 누가 누구 건지 알 수 없어요. 한 번만 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학년이 다 가는데 1학년을 다 가는데 누구누구 강사 땡땡땡 강사는 넣어 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제치를 주셔야 물론 이렇게 해서 폼을 주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넘겨드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서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이렇게 안 주시고 이거 다 빼고 주세요. 선생님들 것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네. 다 받는 사람이 또 다 수정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두 번 하게 만들어주지 마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땡땡땡 강사 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런 부분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오늘 한 두 분 빼고 다 안 넣어주셨어요. 다 비워주셨어요. 제가 받은 서류 중에 다 비워주셨고 요거 성함 적어주신 분 한 세 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를 다 지우고 본인 이름만 적어주시면 어떤 서류인지 어떻게 알고 넘겨요. 학교 선생님들은 서류에 되게 민감하십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한글만 써요. 네, 학교는 오로지 학교란 기관은 한글밖에 안 써요. 엑셀이고 뭐고 하나도 안 써요. 오로지 한글하고 PDF만 쓴단 말이에요. 한글 양식에 정확히 맞춰서 요 앞에다가 본인 이름 쓰지 마시고 어떤 분 또 앞에다 이름 써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정렬 기준은 뒤에다 땡땡땡 강사 앞에 여기 단어 다 지우고 누구누구 강사 이렇게 주시면은 다시 받은 사람이 다시 수정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학교에 내는 서류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좀 매뉴얼대로 내주셔야 받는 데서 정확하게 다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 서명 빠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 조금 요청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렉슨을 끄고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대학교 하나 수업할 수 있는 컨디션들이 다 틀려요. 일단 저희가 중학교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있죠. 자, 제가 최근에 목포에 갔다 왔는데 목포 선생님들은 노트북을 안 들고 다니신대요. 다 USB래요. 학교에 전자칠판이 있어서. 근데 광주는 전자칠판이 또 없대요. 이렇게 동네마다 다릅니다. 동네마다 달라요.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들은 강의 가실 때는 노트북, 그다음에 HDMI 선, 그리고 USB 이거 챙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크. 네, 마이크.
제가 배정하는 회사들은 다 그래요. 네, 제가 배정하는 회사들은. 선생님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배정하는 회사들은 수없이 많은 회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사님들 제발 마이크 좀 챙겨주세요. 아이들하고 목소리가 붙여서 하나도 안 들려요. 강사님들 노트북을 왜 안 들고 오시나요? 우리 노트북 없어요. 네, 이런 학교 많아요. 그리고 HDMI 선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선생님들은 미러링 시킵니다. 본인 노트북하고 전자칠판이 있으면 전자칠판에 미러링 시켜요. 그러면 없어요. 강사님들 연결을 하실 수가 없다고요. 강사님들 건 연결이 안 된다고요. 물론 이렇게 거기 있는 학교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보안으로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거기 걸 못 뚫어요. 인터넷이 안 돼요. 이런 경우 많아서 제일 속 편하게 인터넷 안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제일 속 편하게 하시려면 HDMI 선. 자, 그리고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잠깐만요. 저는 아예 이만한 거 들고 다니거든요. HDMI 선. 긴 거. 어디는 저기 모니터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노트북 자리는 여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끌고 와서 꽂아서 좀 길게 쓰실 수 있는 선, 이거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운영진들이 들고 가긴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챙겨주시긴 하는데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어디 센터를 갔더니 강사님이 이걸 왜 안 들고 왔냐고 또 오히려 역으로 이거 왜 강사님들이 안 들고 왔냐고 우리가 이거 다 어떻게 했냐고 막 이러면서 클레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전자칠판에 USB 하나만 딱 들고 가면 간편하고 좋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선생님들은 요거와 노트북과 그리고 USB, 네, USB를 챙겨주시면 좋은데 초등학교 좀 달라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서울 경기 기준입니다. 물론 지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서울 경기 학교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는 초등학교는 또 노트북을 게 아니라 USB예요. 네, 선생님들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USB를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노트북을 연결할 수 없어요. 아니면 다 뽑고 SMR 끌어와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초등학교를 운영을 가거나 배정을 갔을 때는 USB를 선생님의 자리에 꽂아서 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 대표님들하고 저는 실제로 제가 영업하는 스타일은 전화 영업이 아니고 온라인 영업이 아니에요. 저는 만나서 영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광주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다 가요. 광주는 안 갔구나. 목포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도대체 강사님들이 왜 마우스로 수업을 하시냐고. 왜 마우스로 수업을 하시냐. 없어 보이게. 마우스 말고 우리 프리젠더 있죠. 그거 9,900원이면 사거든요. 쿠팡에서. 그거 하나 들고 이렇게 조금 강사스럽게 수업을 하면 좋은데 그거 9,900원 아깝다고 네 마우스로 계속 앉아가지고 수업을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강사스럽지 못하고 딱 무슨 티가 나냐면 신입 티가 나요. 신입 강사. 강의 안 해본 사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강의하러 가셨을 때 그 아이들도 신입 강사님이 오면 잘 따르지 않아요. 네. 바로 자기네들이 다 먼저 기가 더 올라가서 강사님들 좀 많이 그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강사님들께서 가급적 좀 이런 거는 그 부자재 강의를 그냥 알바 하나로 하시는 거 아니고 강의를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실 거고 7월 달에는 거의 강의가 데일리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 정도는 챙겨 가시면 좋겠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도 말이 나와요. 강사님 맞아요란 말을 듣기 싫어요. 강사님 강의 처음 가시는 분이죠. 막 이래요. 왜냐면 이거 없다고. 네, 그거 장비 하나 없다고. 9,900원짜리 하나 안 썼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챙겨주시면 좋고요. 복장 있죠. 복장. 저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입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아줌마스러워요. 이런 거 입고 가는 이런 거보단 최대한 강사님스러운 복장을 입고 가주셔야 됩니다. 제품이요? 제 거 비싼데요, 선생님. 제가 싼 거 공유 드릴게요. 제 건 55,000원짜리입니다. 기능이 많이 들어있어서 9,900원짜리 쓰다가 저는 이게 계속 이제 기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올려놓은 건데 그 제가 쿠팡에 공유 드릴게요. 쌉니다, 쌉니다. 당장 내일 와요. 네, 당장 내일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가실 때는 그거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은 뭐 다이소도 있고 뭐 몰건팔로 온 거 아니니까 다이소도 있고 어디 가서 사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준비해 주시고 자 이제 초중고 제가 오늘 여기 단톡방에 올려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그 학교 가시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수업 시간이 40분이에요. 40분. 엄청 짧죠. 40분. 그리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 50분이에요. 요거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학교마다 다른 경우 있어요. 이렇게 뭔가 동아리를 붙여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혹시 100분으로 수업을 하나요? 이렇게 100분 수업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냥 우리 동아리 시간 합쳐가지고 100분 수업해 그런 경우 있으니까 수업 시간표를 그러니까 강의 전에
수업 시간표를 받아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중학교나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진로 수업을 하러 가면 두 패턴이 있습니다. 한 시간씩 계속 로테이션 하는 패턴. 한 시간씩 강사 선생님이 왔다가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이 바뀌는 경우. 이런 패턴이 있고요. 또 다른 패턴은 아예 강사님이 거기서 2시간이건 3시간이건 하는 경우도 있어요. 2차시, 3차시. 지금 말씀드리는 건 2차시, 3차시예요. 1, 2, 3교시 한다거나, 뭐 2, 3교시만 한다거나, 한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어, 그, 당연히 로테이션을 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학교마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오늘도 어떤 학교 보니까 1, 2, 3교시가 선생님이 다 다른 오늘도 몇 군데 학교 보니까 아이들에게 두 가지 직업을 체험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1교시, 2교시 이렇게 달랐던 적이 있고, 1, 2, 3교시가 다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럼 강사님이 1, 2, 3교시를 강사님이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이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체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배정했을 땐 저도 체크를 해드리긴 하지만 마지막에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어요.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운영진이 연락을 안 주시거나 그 보고가 좀 늦어지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수업 시간은 2차시, 3차시 이게 로테이션이지. 그리고 요즘 특성화고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성화고도 2시간, 6시간을 만약에 수업을 하면, 자, 고등학교는 대부분 6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6시간, 7시간. 그리고 중학교는 2시간에서 3시간. 초등학교도 뭐 2시간. 초등학교 사실 이렇게 진로 수업 많이 안 하는데, 고등학교도 2시간, 2시간, 2시간 쪼개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이 너무 한 선생님을 지겨워한다고 해서 쪼개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전에 체크하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아마 내일도 공지를 하나 올릴 건데, 이번에는 7교시인데 강사님 7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7분이 하나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분이 계속 돌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강사님이 1시간 특강을 7번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7분의 강사님을 저는 7가지 콘텐츠로 지금 섭외를 해야 되는 그런 건도 있고, 학교마다 요청하는 게 다 다르시니까 그 배정하고 강의 교환 짜시거나 하실 때 그 위주에 포커스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짜리 수업이시면은 거의 이론적인 부분에다가 체험이 정말 잠깐 들어가는데, 2시간, 3시간 넘어가면 이론만 2시간 하면 이제 수업이 재미없어지죠. 네,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이론을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체험이나 활동을 늘려주신다거나 뭔가 그런 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자, 잠깐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렸던 거 좀 정리 한 번만 하고 보고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배정하는 그 학교들 기준이에요. 선생님들이 가시는 학교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 배정한 학교들이 거의 다 흐름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잠깐만요. 제가 오늘 또 공지를 이렇게 올렸지? 네, 공지를 많이 올려서 지금 오늘 그 학교 수업하는 거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네요. 성반대 조회하는 걸 말씀드렸고, 미스매칭 얘기가 왜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인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를 갔더니 애들하고 안 맞아. 네. 성인을 거의 10년 넘게 해주신 분들도 왜 안 맞았을까요? 아이들 성향이 학교마다도 다 틀리거든요. 어떤 학교는 되게 아이들이 잘 듣고 우수하지만 어떤 학교는 시작하자마자 자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업 방법을 조금씩 그 선생님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팁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저께도 다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자기 시작했어. 네, 자기 시작했어.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이 원래 자는 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강사님이 못해서 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님이 재미가 없어서, 애들을 통솔을 못해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들이 임장하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임장 같은 경우 뒤에 선생님이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는 경우에요. 임장하는 선생님들은 오로지 선생님들의 잘못한 부분만 자꾸 체크를 하세요. 잘한 부분은 거의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임장한 선생님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거기서 어떤 얘기 많이 하냐면, 우리들한테 반말했네. 강사님, 강사스럽지 못한 행동을 했네. 또는 강사님이 애들을 못 잡았네. 애들이 너무 시끄러운데 조용히도 안 시키네.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네. 그런 얘기가 다 나오니까 어느 정도 조용히 시켜주시거나 그런 부분도 좀 해주셔야 되고, 강사님이 애들을 다 재웠네. 자, 그러면 애들이 다 자면 조금씩 일어나서 테이블을 좀 옮겨주시거나, 그죠? 이렇게 자리를 좀 옮겨주시거나, 잠깐 일어나서 게임을 시킨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업체에서 강화물이라고 하는 그런 뭐 젤리나 과자를 준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본인이 이렇게 사탕 바구니 들고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마음만 자면 선생님한테 클레임이 나와요. 강사님의 역량 부족으로 애들이 잔다라고 나와요. 강사님이 충분히 애들을 깨울 수 있었는데 못 깨웠다. 왜냐면 충분히 깨우는 선생님도 많으십니다. 어떻게든. 어떻게 깨우시냐면 일어나서 뭐 게임을 시키던 빙고를 시키던 어떤 뭔가 뭘 하나 걸고 뭘 하나 시키던 그런 다양한 깨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고 많이 게임들도 있고 한데 뭐 게임만 하고 오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애들이 잤을 때는 깨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잤을 때는 자리 이동을 시키던 음악 듣기 게임을 하든 정말 쉽게 갑자기 게임 준비를 안 했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애들이 너무 많이 자요. 그러면 유튜브 틀어놓고 유튜브에 앞에 음악 맞춰서 하는 게임이라던가 잠깐이라도 잠을 깨울 수 있는 예를 들어 중소기업 이해연수를 갔었어요. 그럼 중소기업 이해연수 당연히 애들이 많이 자요. 재미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중소기업 이해연수에서 뭐 중소기업 이름 대기 빙고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업 이름 대기 아니면 뭐 제품 이름 대기 빙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라면 대부분 일어나요. 상품을 걸거나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애들이 덜 잘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해주지 않으면 강의를 20년 하신 선생님들도 초보네요라고 얘기를 나와요. 네. 왜 초보만 배정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강사님 초보가 가셨네요라고 해서 아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애들하고 합이 너무 안 맞았다. 애들하고 쿵짝이 너무 안 맞았다. 애들을 다루지 모른다. 학생을 가면 안 되는 선생님이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을 많이 보신 선생님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학교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다른지 아실 건데 학생들을 그리고 저는 가급적 조별 대응으로 안 칩니다. 조별 대응으로. 이게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조별 대응으로 안 친 다음에 조에서 그래도 조장이라도 뽑아서 덜 자게 한다거나, 그죠? 뭔가 어느 방법을 활용하시고 조에서 애들이 갑자기 너무 자. 그러면 포스트잇을 들고 가서 뭐라도 쓰게 한다거나 붙여서 활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찍어 주신다거나 해서 강사님들이 특히 이제 학생들이 지금 7월에 엄청 많이 자죠. 지금 7월에 강의가 너무너무 많은데 심지어 어떤 학교는 강사님을 주 5일 부르는 학교도 있어요. 예산이 너무 남아가지고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이렇게 5업체를 월화수목금을 불렀어. 그랬더니 A 업체에서 했던 게 분명히 B 업체 선생님이 또 해. 어제 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나는 이미 준비 다 했는데 어제 했어요. 이런 적 있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런 내용 공유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마시멜로 챌린지를 하러 갔더니 선생님 그거 어제 했어요. 우리 강사님들 다 마시멜로 들고 갔는데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시면 찾아보시면 많고요. 네, 저한테도 좀 물어보셔도 되고 그 아이들 좀 덜 재울 수 있는 그런 거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돌발사항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아, 성인 위주의 선생님이 이제 학교 가는 방법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콘텐츠 좀 조별 대응으로 안 치던가 모듬으로 안 쳐서 네. 친한 친구들끼리 안 쳐요, 저는. 네, 저는 친한 친구들끼리 안 칩니다만 떠드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또 친한 친구들이 안 치지 않으면 애들이 삐져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네, 삐져가지고 말을 안 듣거나 아예 선생님 말을 듣지를 않거나. 근데 중학교는 대부분 모듬이 정해져 있대요. 네, 대부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안 치되 애들이 너무 떠들 것 같으면 분리를 좀 시킨다거나 그렇게 조금 해주셔야 돼요. 강사님의 통제하에. 그리고 가급적 자리 옮기는 건 사실 종치기 전에 옮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특히 1학년 중1 수업을 가시게 되면 2학년, 3학년 시험, 뭐 지금 시험 좀 끝났겠지만 다른 반에 시끄럽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위에서 책상 옮기면 아랫반에 뭐 층간 소음이 일어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저는 사실 가급적 선생님이 컴퓨터 세팅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 좀 자리 배치를 하고 진짜 떠들면 이제 자리 배치는 돼 있는 상태로 애들만 바꾸는 거예요. 네, 이 자리 너무 떠들면 전 2명 빼서 이쪽 둘이랑 바꿔 이런 식으로 좀 떠드는 애들끼리를 어떻게 한다거나 자는 애들을 좀 어떻게든 깨운다거나 그리고 너무 진짜 그리고 대신 잘 때는 애들 뭐 손을 잡거나 애들 이렇게 눌러서 깨우시면 안 돼요. 네, 애들을 터치 절대 금지입니다. 요즘 학교들은 민감해요. 네, 아이들 뭐 이렇게 터치해서 깨우시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책상을 살짝 두들기는 편이에요. 책상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일어나 보세요 하는 기도 하고 조금 다양한 스킬을 좀 써주셔야 되지만 7월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7월만 강의하실 거 아니잖아요. 8월, 9월은 10월, 11월, 12월 가면 이제 12월 1월 넘어가는 순간부터 또 난리가 납니다. 네. 애들 완전 풀어져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1학년조차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조금 배워두시거나 아니면 뭔가 연구를 해보시거나 그 아이들 잠재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 또 하나만 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학교, 고등학교 했던 선생님들이 대학을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했던 방식으로 수업을 또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중학교 고교는 그래도 활동을 시키죠. 저희가 모든 활동을 해서 활동을 시키는데, 최근에 대학교 혹시 수업 가보신 선생님들 아시죠? 대답조차 안 해요. 얼굴도 안 끄덕여요. 네. 요즘 대학생 친구들은 끄덕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표정도 없어요. 네. 제가 나한테 웃고 있는지, 뭐, 화를 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반응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저희는 취업 청년, 뭐, 구직 청년들 수업 많이 가거든요. 이 친구들은 더 반응이 없어요. 네. 더 없습니다.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뭔가 활동을 시키려는 생각을 활동을 시키려고 했다면 활동 콘텐츠를 좀 많이 가져가시거나 하셔야 돼요. 특히 대학생 애들은 아예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네. 반응이 없다니까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 고개라도 안 끄덕여요. 그런 학교가 진짜 많아요. 얘네 코로나 겪은 세대거든요. 코로나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무반응입니다.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네, 무반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반응일 때 저는 그래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계속 결과물을 내라 그랬어요. 결과물. 활동도 안 해. 토의도 안 해. 네, 서로 안 친해. 서로 짝이랑 옆에 있는 애랑 말도 섞기 싫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나 이런 취준생 수업하러 가면 계속 뭔가 활동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 아이들 움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I 수업을 하러 갔다. 그럼 AI로 뭔가 보고서를 썼다. 그럼 보고서를 패들렛으로 받는다거나 이메일로 공유해서 받는다거나 그래도 뭔가 수업을 했다는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강사님 무반응 이야기만 하다 가시면 강사님이 남긴 결과물 하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평가서가 나왔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네, 이 강사님은 수업도 제대로 안 했다. 애들이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시죠. 그래서 결과물이라도 뽑아내셔야 돼요. 뭔가. 자료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든, 몰에서 하라고 하든, 뭐 비즈니스 매너 수업을 하러 갔다. 그러면 이메일을 한번 선생님한테 써서 보내보라고 하든 결과물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래도 해서 내라는 건 합니다. 그리고 발표 안 해요. 네, 발표 안 합니다. 고등학교도 발표를 안 하는데 대학생 얼마나 안 하겠어요. 그죠? 네, 진짜 안 합니다.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강의 가시는 학교는 4년제 학교는 거의 안 들어가시죠. 왜냐면 4년제 학교는 취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취업 역량 강화 수업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취업을 시켜야 되는 2년제 학교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년제 학교들에게는 취업 준비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취업 준비를 시키려면 뭐가 없잖아요. 그럼 워크지라도 뭔가 올리던 아니면 어떤 작업물을 같이 공통으로 해서 과제를 내서 같이 내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토론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학교 친구들.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학 가서 되게 당황하시는 경우 많고 저희가 대학교 수업하게 되면 한 반에 두세 분의 강사님을 동시에 배치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면접 수업이에요. 그 클래스에 20명 있어요. 한 분이 20명 다 보실 수 없잖아요. 자소서 면접. 성인들 같은 경우 강사님 두 분 동시에 투입돼요. 그러면 한 반에 두 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여기 내 모든 애들만 챙기면 돼요. A팀, B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강의 10년 차야. 한 분은 강의 한 3년 차야. 또 비교해요, 애들이. 여기 선생님은 잘했는데 평가서는 같이 쓰니까. 네, 강사님 그 평가서 같이 쓰니까 여기 강사님은 아직 좀 스킬이 부족해. 신랄하겠습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그거를 뼈 때리는 말을 정말 정말 잘 쓰니까 사실 조금 대학교 가셨을 때는 특히 두 반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성향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같이 조율해서 가셔야 돼요.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사전에 거기서 잠깐 만나셔가지고 어떤 거 하실 건지 협의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동시 투입된 상태에서 비교돼요. 네. 이렇게 그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학은 노트북을 안 쓰죠. 네, 대학은 선생님들이 보통 USB를 꽂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런데 노트북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노트북을 안 쓰고 USB를 더 많이 쓰긴 하지만 그리고 USB에다가 자료를 꼭 넣어 가주시고 그리고 USB랑 그 젠더, 아까 말씀드린 그 젠더 같은 거 들고 가시고 수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도 제가 운영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 제가 섭외했던 방 보니까 단톡방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인터넷이 안 돼요. 뭐 컴퓨터가 안 켜져요. 그거 사실 운영진한테 말하지 마시고 집에서 연습해서 가세요. 어떻게 연습을 하냐? 아, 이거 궁금하신 선생님도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TV 있으시죠? 집에 모니터, TV가 없으시면 컴퓨터 모니터라도 있으시잖아요. HDMI랑 연결해 보시고 외부 입력 잡아보세요. 잡아보고 가셔야 돼요. 빔도 똑같아요. 빔도 똑같이 외부 입력 누르셔가지고 외부 입력 HDMI 1번, 2번, 3번 누르면 그 중에 하나 잡히거든요. 내가 이 방법을 잘 모르시면 TV 뒤에 HDMI 1번 있죠. 내가 HDMI 1번 꽂아요. 그리고 내 노트북 꽂으세요. 그리고
내 거 그 외부 입력 눌러가지고 1번 잡는 거 연습해서 가셔야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걸 못 잡아가지고 당황하고 막 얼굴이 허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니 이걸 왜 못해? 근데 그럴 때는 1번 운영진은요. 만약에 10반 투입됐어. 10반에 동시에 못 들어가요. 운영진 한 명 간단 말이에요. 한 명, 두 명 가고 10반에 다 안 된다면 안 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 스스로 그 TV 연결하고 있는 거 연습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집에서 연습을 하고 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 팁. 각 반에 반장이 있죠. 그리고 각 반에 모니터 담당하는 애가 대부분 있어요. 저거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하는 애부터 빨리 찾으세요. 여기 모니터 담당 안 계세요? 라고 하면 가끔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뭐 이런 거 잘하는 친구, 특히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잘 만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를 부른다거나 1차적으로 내부 해결을 해보고 안 됐을 때 운영진을 부르셔야지 운영진이 올 때까지 저번에 보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운영이 올 때까지 서서 기다릴 게 아니라 뭐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애들한테 정말 자기소개를 시키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계시던 강사님은 뭐가 컴퓨터가 안 되면 대응 방법을 요청을 해놓고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서 애들한테 조를 짜, 그다음에 앉아서 조장 뽑자, 그다음에 나는 오늘 이 수업을 왜 들을까 해서 수업을 뭔가 진행을 하면서 해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가끔 선생님이 와가지고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게 내부적인 문제 있죠.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진이 당장 못 간대요. 그러면은 반장이나 그 반의 담당자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지금 컴퓨터가 선생님 컴퓨터가 아니라 이 TV의 문제인 것 같아. 아니면 이 전자칠판에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오죠. 강사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뒤에 거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전자칠판이 안 되는 것 같아. 부르면은 선생님이 와서 세팅할 동안 강사님은 거기서 선생님을 쳐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강사님은 애들하고 수업을 하고 계셔야죠.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수업에 공백이 생기면 클램 나와요.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수업은 그냥 원활하게 진행. 그래서 거기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필요하고 아니면 조를 나눠서 조별로 앉혀가지고 이 수업을 왜 듣게 됐는가 이렇게 해서 뭔가라도 해주셔야 돼요. 뭔가. 그래서 컴퓨터가 안 됐을 경우에 대응을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컴퓨터가 무조건 100%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정전도 정말 많이 돼요. 제가 다른 수업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한여름에 오래된 학교들 있죠. 학교가 다 새로운 학교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된 학교들은 다 다운돼요. 에어컨부터 다 TV까지 다 다운돼요. 에어컨, TV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땐 오로지 강사님이 손에 들고 있는 거 핸드폰밖에 없어요. 핸드폰. 핸드폰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교환을 무조건 웬만하면 전 넣어가라고 말씀드려요. 가끔 정전이 돼서 안 되는 경우, 노트북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수없이 많은 변수가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메일에도 하나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죽었다 깨나도 컴퓨터 연결이 안 됐어. 근데 전 다행히 전자칠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자칠판 들어가서 이메일 들어가셔가지고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매일 여셔야죠, 교환. 그래서 교환은 2중, 3중으로 챙겨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교환 없으면 수업하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지금 갔을 때, 여기 보면 현장, 강사, 클레임 유형 안내, 원인 안내, 돌발 상황, 이거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공지 드려서 이것 때문에 오신 선생님 계시잖아요. 일단 돌발 상황 컴퓨터가 안 된다. 네. 반장을 부리거나 노트북 담당자를 부른다. 또는 정말 그 자체적인 문제라면 선생님을 부른다. 또는 노트북 바꾸면 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선생님들. 노트북을 바꿔서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럴 땐 대안이 없어요. 강사님 노트북이 새 거일수록 안 돼요. 네. 강사님 노트북이 비싸고 새 거인 걸수록 전자칠판하고 호환이 안 돼요. 지금의 전자칠판은 오히려 옛날 버전의 노트북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새 건데 왜 안 되지? 새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새 거라서.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 노트북이 혹시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 강사님이 잘 알고 얘기해 주셔야죠. 왜 안 돼요? 이러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가끔 노트북이랑 이 뭐 전자칠판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학교에 노트북이 없으실까요? 라고 해서 선생님 노트북을 잠깐 가지고 와서 USB를 꽂아서 넘긴다거나 강사님들이 대처 방법을 알고 선생님한테 조언을 해서 요청을 하셔야지 거기서 왜 안 되죠?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경력이 없으시네. 아니면 현장 대응 능력이 없으시네. 초보가 왔네. 강사 클랩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현장 대응을 그 현장에 강사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죠? 그 교실 안에는 선생님 혼자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운영진이 다 떠와주지 않고 운영진이 안 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운영진이 노트북을 정말 스페어 노트북을 갖고 있으면 정말 좋지만 운영진이 안 들고 있는 경우도 많고 지금처럼 한 업체가 10개 학교를 동시에 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지금 거의 제가 아는 업체는 한 업체가 하루에 14학교를 해요. 그러면 그 운영자 대표님은
가장 뭐 학생이 많거나 중요한 학교에 가 계시겠죠.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거기 직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 뽑은 알바생일 수도 있고, 그럼 그 운영진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알고 가셔야 돼요. 노트북 호환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노트북을 바꾸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메일로 받아서 전자칠판을 여시던 다른 대안들을 많이 생각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혹시 진짜 안 됐을 경우 대안인데요. 그, 요거 제가 스마트폰 선발 때는 하는데, 얘가, 얘랑 연결해주는 잭이 있어요. 노트북이 안 될 경우, 얘를 연결하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내 핸드폰을 연결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깨나 노트북이 안 켜져. 내 핸드폰 연결해서, 빔도 마찬가지예요. 빔도 마찬가지, 그리고 모니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니터 HDMI랑 컴퓨터 HDMI 선 꽂으면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핸드폰으로 그 PPT 띄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띄울 수 있는 정말 최후의 수단, 최후의 보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네, 노트북의 기능을 웬만하면 핸드폰에 다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파워포인트 띄우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조금 대안을 생각해 가셔야 돼요. 학교에. 지금 노트북 안 돼서 그런 이슈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와이파이 잡아주세요 계속 하는데 학교마다 컨디션이 정말 틀려요. 선생님 와이파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센터는 선생님들조차 인터넷이 안 되게 막힌 데도 있어요. 아예 다 차단시켜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와이파이 선생님이 잡아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되지 당황하지 마시고, 대부분 웬만한 어떤 학교나 어떤 센터들은 다른 짓 하지 못하게 아예 데이터를 막아놓은 것도 있어요. 데이터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걸로 뭘까 보여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데이터가 막혀 있어. 네, 모든 데이터를 다 꺼놨어. 아니면 그 데이터 자체가 안 되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와이파이를 잡아서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와이파이가 지금 변수가 많으니까 가급적 선생님들은 내 거 핫스팟 잡아서, 네, 애들 테더링 시켜가지고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내 거 잡았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학교 와이파이 뭐예요?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도 아까 학교 와이파이가 올라가고 나서 학교 와이파이가 안 돼요가 한 세 분, 네 분 한참 글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운영을 가진 않았는데 아마 운영자분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이파이 이슈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AI 수업을 하시거나 한 선생님들은 와이파이가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 네, 여기 이제 사례별로 말씀드리면 AI 수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저희가 애들이 안 될 걸 대비해서 구글 아이디를 잔뜩 60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근데 안 돼요. 왜요? 엄마, 아빠가 애 핸드폰 자체를 아예 그 구글 자체를 액세스가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 관련된 수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꼭 그 운영진에게 인터넷이 잘 되는지, 그리고 와이파이 뭐 이런 부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선생님들이 쓰실 뭐 AI나 이런 수업들을 하실 거면 어플을 꼭 사전에 부모님 동의하에 받아오게 해주세요. 네, 이 부분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플이나 이런 부분. 자, 저희는 너무 단순하게 구글 제미나이는 로그인을 안 해도 되니까 구글 제미나이를 써야 되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이런 변수가, 네, 구글 자체를 부모님이 못하게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강사님들이 요청을 하시고 나서 안 되는 거랑, 강사님이 아무 준비 안 하고 가셨는데 안 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나는 사전에 분명히 어플을 깔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깔아줘서 안 된 거는 강사님 클레임이 아니잖아요. 학교 내부 사정인데, 강사님이 가기 전까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 갔는데 왜 안 되지? 이러면 강사님이 미리 준비를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다릅니다. 강사님이 먼저 요청을 했으면 안 되는 거랑, 강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해서 사고가 터지는 거랑은 달라서.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끝낼 건데요. 저희가 클레임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많이 나오냐면, 강사님들이 너무 현장에서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네,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왜냐면 강사님 대기실에 가시면 물론 친하신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 그죠? 아이들에게. 그리고 뭐 아이들에게 누구만 뭐 예뻐한다 이런 건 사실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뭐 이렇게 차별한다 아니면 고루고루 시켜주셔야 돼요. 뭔가 애들이 집에 가서 애들은 딴소리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나 봐. 뭐 강사 선생님이 와서 이랬어 저랬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클레임이 선생님한테 들어가고, 선생님이 다시
교육업체 대표님한테 들어가면 강사 클레임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아이들 하나하나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되고, 돌발 상황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이슈, 그다음에 와이파이 이슈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지? 뭐 되게 많지만 오늘 좀 이거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현장에서 강사님들 사생활, 네, 복장, 네, 그리고 이런 준비물, 네, 준비물, 그리고 이런 대처 방법. 현장에서 대처 방법.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교구 수업도 나가고 뭐 다른 AI 수업도 나가고 다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 좀 미리 사전에 이제 이런 부분, 특히 AI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체크하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올려드린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프로필을 넣었는데 안 뽑히고, 저도 프로필 정말 많이 받아요. 제가 오늘도 계속 공지를 올리지만, 공지를 주시면 프로필을 봤는데 프로필을 여기서 왜 추천을 못 해드리냐면, 자, 우리 강사님들 이야기하시죠. 김밥 천국이 될 것이냐, 뭐 전문가가 될 것이냐. 김밥 천국처럼 프로필 써주시면 안 돼요. 네, 김밥 천국에 보면 메뉴가 진짜 많죠. 뭐 여기 짜장면 뭐 다 있잖아요. 김밥 천국에 메뉴가 한 30개 있잖아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프로필 제가 요청드리면 30개를 다 적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제인가 그제도 제가 시니어 강사 쪽 강사님 프로필 주세요 했는데, 저 포함 세 분만 이력서가 네, 선발이 되고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다른 강의를 너무 많이 같이 넣어서. 그러면 그쪽에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시니어 요청하면 시니어 넣어주셔야 되고요. 대학 취업, 오늘 조금 전에 취업 역량 강화, 진로 수업 넣었죠. 그럼 강사님들 저한테 프로필 주실 때 취업 특강 했던 그것만 넣어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뭐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 매너 다르잖아요, 종류가. 네, 그럼 김밥 천국이 되시는 겁니다. 다 김밥 천국처럼 강의를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고루고루 하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죠.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프로필 자체를 하나하나의 전문가처럼 해서 주시고, 강의할 때도 이쪽 분야 전문가로 이야기하고 강의를 해주셔야죠. 저는 초, 중, 고, 대, 성인, 시니어 다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시니어 나가는 데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갔던 기록을 보여주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간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저는 강의하러 가면 다른 복지관 얘기, 다른 어르신 얘기, 거기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거기서 뭐 하고 있다 얘기 안 하고요. 제 프로필 자체에 아예 학교 들어간 거 기록 자체를 올리지 않아요. 학교의 기록 그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중학교 수업을 하러 갔어. 진로 수업을 하러 갔어. 그러면 선생님들의 이력에는 중학교 진로 수업했던 거랑 학교 수업했던 거 한번 넣어주셔야 되는데, 법정 의무교육부터 뭐 경제교육, 그거 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애들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전문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프로필은 저희가 선발할 수가 없고요.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원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거나 강의 배정을 안 해드렸다면 선생님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프로필상에 뭔가 전문성이 보이지 않아서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공지 올리면 저는 고루고루 올리죠. 지금 제가 저에 대한 소개를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했지만, 저는 교육업체를 운영하는 건 별도, 제가 AI랑 이런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교육을 제안하는 것도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 명으로 하는, 강사원 스쿨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다른 협회를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뭐 여행사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여행사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오로지 지금 강사 에이전시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강사 온 스쿨의 강사 에이전시의 수업을 들으러 오신 거니까, 저희 강사 온 스쿨에서 하는 건, 강사님들은 다 프리랜서이시잖아요. 대부분 어딘가 소속이시고. 그러면 우리 강사님들하고 교육업체랑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 제가 뭐 선생님들에게 회원제서 돈을 받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는 잘하는 강사님을 프로필을 보든 뭐를 보든 찾아가지고 이런 강사님이 계시셔서 추천드려요 하고, 강사님들에게 일종의 뭐 섭외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또는 그 업체에서 저한테 돈을 보내주시면 제가 제 나름대로의 뭐 수수료를 빼고 강사님한테 보내드린다거나, 이런 패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제가 일을 하는 회사들은 학교가 지금 많긴 하지만 사실 원래 저희 회사는 대학교 배정이 주예요. 대학교랑 이런 청년 센터 쪽 배정이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학교랑 지금 확장해서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강사님들이 저한테도 어필을 해주실 때 대학교 제가 하면 대학교 쪽 갔던 경력들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강사님들이 프로필에 그, 그 강의가 아니라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제 쪽 회사에서 관련된 금융 쪽 일을 한 10년, 20년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저한테 메일을 주실 때도 경제 관련 일을 뭐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수업은 자신 있습니다만 아직 경제 수업은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경제 수업에 어떤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연락을 드리겠죠. 그런 식으로 강사님들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필을 주시던가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랑 일을 하셔야지 뭐든지 다 잘해요 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거를 선발을 해서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쪽 잘해요. 아니면 이런 학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제가 확장을 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섭외 공지를 올린다거나 저희가 이제 어떤 공고를 올린다거나 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교육 공지를 저는 이제 틈틈이 교육 공지를 올리는 이유는 자, 저희는 지금은 자격증은 AI 자격증 신청 상태라서 지금 자격증 발급될 수 있는 건 이제 8월에 나오는 AI 자격증밖에 없어서 자격증 과정을 하진 않아요. 제가 하고 있는 과정들은 틈틈이 뭐 AI 작곡가 아마 보신 분들 아시죠? AI 뭐 뮤직비디오 또는 강사 뭐 트레이닝 뭐 그다음에 무슨 주제 뭐 AI 면접 이렇게 제가 단발성으로 고교학점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저희가 고교학점제 수업이 들어왔을 때 배정을 하려면 고교학점제를 좀 잘하는 분들이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수업을 지난번에 한 4월에 열었죠. 그래서 그때 한 90분이었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그 안에서 있으면 저는 고교학점제 섭외가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먼저 일단 물어보죠. 왜냐면 공부를 한번 저랑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다시 다른 분으로 배정을 하는데 일단 저게 1순위는 그렇게 수업을 같이 해서 저랑 어느 정도의 그 뭐죠? 제가 한 3시간 정도의 고교학점제 설명했으면 그걸 들으신 분은 어찌됐건 제가 원하는 바로 강의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여는 거지. 뭐 어떤 교육, 뭐 장사라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뭐 계속 하도 그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여는 건 사실 크게 큰 비용 부담을 드리는 거 강의들은 많이 열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강의에 돈을 많이 써봤고, 네, 저도 뭐 비싼 강의도 많이 들어봤고, 저도 했었는데, 결국엔 듣고 나면 아시잖아요. 듣고 나면 배정을 안 해줘요. 배정은 너가 알아서 가. 너가 알아서 지원해서 가. 거기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하는 교육들은 대부분 뭐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AI도 열 거고 모두 열 거고 할 거지만 그런 강의들은 그 수업하기 전에 뭔가 우리가 이런 강사님 풀을 좀 확보를 해야 돼서 이분들을 100% 넣어주세요. 저는 공지할 때 100% 보장 넣는 경우 있어요. 그건 진짜 100% 보장해드리려고 넣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그 우선순위 위주로 선발하면 이거는 100% 보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고객학점제를 90명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90명을 일자리를 어떻게 다 찾으러 다녀요. 90명분하고 스케줄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대신 이제 1순위로 그 방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혹시 일정 되시나요? 해서 추천을 하고 제가 추천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저께도 고교학점제 올렸어요. 왜냐면 아시는 대표님이 고교학점제 강사님 한 명이 이렇게 결혼이 났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레였는데 오늘이었나? 네,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이틀 전에 연락이 와서 그러면 저는 일단 그 방에서 올린 다음에 그 방에서 오면 제가 그 대표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은 그래도 저랑 고교학점제 3시간 수업을 들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강사풀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AI 작곡가 수업을 열어요. 그러면 AI 작곡가 수업이 들어왔을 때 일단 저희 AI 작곡가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 배정해 볼게요. 해야 그분들도 안심을 하고 하죠. 강사님들이 저한테 지원 주실 때 하는 그 미스가 많이 해보셨대요. 그리고 많이 나가신대. 근데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증거물이 없잖아요. 또 증거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여는 이유는 이제 저도 추천을 해야 되고 저도 좀 안심을 하려면 그때 줌 같이 들으셨던 저랑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던 제가 가지고 있는 교환을 이미 가서 공부를 하셨던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틈틈이 열긴 열어요. 저희도 이제 비싸지 않은 뭐 3만 원, 5만 원, 뭐 5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열기도 하고 뭐 조금 더 강의를 진짜 보장을 한다거나 꼭 필요해서 아니면 제가 강의를 다 하면 그렇게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강사님을 섭외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AI 강의는 웬만하면 제가 다 안 해요. 저도 AI 저보다 더 훨씬 잘하는 사람 많죠. 저도 AI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제가 요 정도라면 이만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분들을 섭외해서 와서 강의를 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다 강의를 열지 않아요. 제가 뭐 그 천재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어서 제가 잘하는 부분 제가 열죠. 그리고 저희가 3월하고 5월 달에 트레이닝 수업을 열었던 건 그 저희가 강사님들이 제가 그거를 하나예요.
이 강의에서 저쪽 강의를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갈 수 있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학교를 했던 선생님들이 시니어를 해보고 싶어. 근데 시니어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시니어에서 뭐를 알려주는지 몰라. 그리고 시니어 가면 내가 이런 걸 얼마에 받고 뭐를 하는지 모르니까 트레이닝 수업은 제가 거의 뭐 종합반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뭐죠? 특성화고, 그다음에 뭐 인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교육, 그죠? 특수교육 쪽, 그다음에 뭐 시니어 중에서도 50대, 60대, 70대, 80대 그거를 쭉쭉쭉 알려드린 이유는 자, 저는 다 해봤어요. 네, 저도 김밥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면 다 했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초창기에는 오로지 중학교도 안 했어요. 그때는 고등학교만 했어요. 고등학교 하다가 대학교 수업만 했어요. 대학교 수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 메타버스랑 그다음에 특수학급 친구들은 그때 학교 다 나왔거든요. 코로나여도 애들을 봐줄 곳이 없어서 마스크 쓰고 다 수업했단 말이에요. 정말 심각하지 않은 날은. 그래서 특수학급 수업을 뭐 2년 하다가 다시 이제 중장년 쪽에서 뭐 몇 년 하다 이렇게 저는 연도에 따라서 했던 그게 다 달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저는 강의를 많이 나가지 않아요. 제가 지금은 강의를 나가는 게 아니라 영업을 해서 강의를 따와서 강사님을 배정하고 교육을 하는 일을 하지 뭐 정말 저희가 꼭 가야 되는 강의나 아니면 강사님이 모자라면 가지만 제가 그래서 근데 저희가 트레이닝 수업도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한 번 더 올리긴 할 거거든요. 왜냐면 방학 맞이해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아직도 강사 섭외가 들어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뭐 그런 부분에 이게 뭐 그 공지를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설명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해서 각각의 교환들을 다 보여드리고 교환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해야 되고 최초 강의경 프로필, 네, 최초 강의경 프로필은 사실 이력서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이력서 또 다 보내주시지 말고, 네, 뭐 몇 분만 제가 봐서 저희 메일 주소로 한번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트레이닝 수업을 할 때는 이력서 작성하는 것부터 사실 다 알려드리긴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지금 오늘도 우리 여기 계시죠? 선생님 수업하고 계시는데, 3월 달에 저희 트레이닝 수업을 듣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갈 길을 막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계실 때, 이 선생님의 전직을 보니 비행기 관련된 일을 하셨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럼 저는 이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관련된 수업이 들어왔을 때 먼저 제가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거를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강사님들의 뭔가 이쪽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실 1대1로 컨설팅을 했었어요, 저희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한정적이고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저는 지금 강사님이 많아야 되거든요. 강사님 한 분 한 분이 역량이 뛰어난 것도 너무 좋은데 저희 회사는 지금 강사님이 많을수록 좋아요. 모든 걸 잘하는 강사님들이 멀티가 더 많으면 더 좋고 일을 잘하는 강사님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일을 더 받아야 돼서. 그리고 저한테 일을 주는 회사들은 본인의 강사가 대부분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육회사는 자체 풀이 있습니다. 자체 강사님 보유하고 있고 교육을 다 시키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들도 일이 계속 들어오면 강사가 모질라요. 일단 본인들 강사는 다 배정이 끝났어. 그리고 나서는 모질하죠. 그래서 저랑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회사에서 그래도 보장해주는 강사님을 믿고 추천해 주시면 쓸게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제 거래처는 아니에요. 저랑 일을 하는 대표님들은 아무 강사, 그다음에 그냥 공지 올려서 오는 강사들이 너무 불안하고 못 믿겠고 실제로 배정을 했더니 좋았던 분도 계셨지만 정말 강의를 망치고 온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근데 불안해서 공지를 올려서는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협업을 하는 저희랑 MOU를 맺고 있는 회사들은 그런 회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길어졌는데 그리고 제가 뭐 교구 수업도 올리고 다 올리잖아요. 좀 저희는 교구하는 회사랑도 일을 하고 있고 대학 일만 하는 회사랑도 일을 하고 있고 AI만 하는 회사랑도 일을 하고 있고 뭐 진로에 만들기만 하는 회사랑도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업체랑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루고루 강사님들이 다 그 분야를 좀 넘어갈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추천하면 요것도 해보고 한 번도 팀빌딩을 안 해봤는데 팀빌딩에서 요청이 오면 팀빌딩 뭐 지금도 몇 분이 가셔야 돼? 9분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들겠다는 선생님을 팀빌딩으로 좀 넣어서 제가 강의를 하게 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강사님들이 조금 내가 넘어가기 힘든 부분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해드리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교환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사전 교육을 해서 교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뭐 궁금하시거나 제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제 공지글을 보고 궁금하셨다면 일자리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러니까 저는 영업을 다녀요. 저는 B2B 영업을 합니다. 물론 저도 기간의 제한서도 쓰고, 그리고 저도 정보 지원 사업을 받고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그 센터, 저는 50 플러스 안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도 일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강사님들 50 플러스 안에서도 강사님들 양성을 하거든요. 그 강사님들 거기 들어가서 뭐 제가 이제 강의로 확장하는 방법, 뭐 강사님으로서 일 찾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기도 하죠.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프로필을 어떻게 쓰고 하면 지금 뭐 여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에이전시가 아니, 많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막 에이전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에이전시 별로 없고 대부분 강사님들이 강의하시면서 병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본격적으로 에이전시의 일을 작년부터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강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강의가 좀 많아지고 또 대표님들이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그래서 일들이 좀 많아질 거고 앞으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콘텐츠를 강사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반기에 제가 계속 많은 그 교육회사에다가 제안서를 쓰고 그리고 저희 강사님들 모르는 데 저는 제안서 쓰지 않아요. 오로지 제가 아는 회사 대표님들하고만 제안서를 써서 하고 그분들이 소개해주면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라서 좀 더 궁금하면 톡방에 제가 저희 회사 단톡방 있거든요. 저희 회사 단톡방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잠깐만요. 저희 회사도 한 800명 정도 지금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저희 회사에서 근데 그 800명은 다른 데랑 좀 달라요. 오로지 저만 올려요. 그 글은 저밖에 안 올려요. 왜냐면 제가 섭외를 다 하는 것만 거기서 올리는 거지, 다른 단톡방처럼 다른 대표님들이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은 저희 회사에, 이게 지금 URL이 복사가 되나요? 저는 지금 올렸는데, 이번 찍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그 강사님들 좀 더 소개해 주셔도 돼요. 강사님들이 많을수록 저희가 일을 더 받아올 수 있어요. 강사풀 확보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와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오냐면, 많은 강사님들이 여기 강의가 많아지면, 강사님이 많아지면 본인의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라고 해서, 초대를 안 해주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아시는 대표님들이, 자, 7월 17일 날 네 분 수업을 할 것 같은데, 구해질까요? 그러면 저한테 구해지면 받아오고, 안 구해지면 안 받는다 할 거예요. 2학기를 넘기고. 저한테는 이렇게 들어와요. 저희 거래소에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올리죠. 7월 17일 날 무슨 무슨 주제로, MBTI와 진로란 주제로 서울에서 4시간 가능하신 선생님을 찾습니다. 3분 구합니다. 근데 3분이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저는 바로 대표님한테, 대표님, 3분 가능하답니다. 빨리 따오세요. 그러면 이제 따오고. 그래서 강사님이 많을수록 사실 일이 더 많아지는 건 이런 거예요. 학교는 예산이 아직 있지만 강의를 열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대표님들은 강사만 확보되면 나는, 그러면, 요번에 강사 할 거야. 특히 7월이 지금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제가 계속 공지를 올려드린 이유는 아직도 예산이 남은 학교들은 지금도 7월 16일, 15일에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7월 15일은 지금 더 이상 강사님이 안 구해지거나, 그죠? 그게 되게 많아요. 저는 아직도 지금 내일 모레 강사님도 아직 못 구했어요. 7월 11일에 가는 강사님도 아직 못 구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찾고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그리고 지역 여쭤보시는 분 계시는데, 지역은 전국적으로 지금은 사실 서울 경기가 제일 많긴 해요. 저는 서울 경기가 저희 사무실도 서울에 있고 서울 경기가 많은데 지금 제가 그저께 목포 갔다 왔고, 그죠? 어제 창원에서 오늘 아침에 오늘 좀 전에 왔어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창원 갔다가 올라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교육회사는 많고, 그리고 더 콘텐츠를 원하는 회사들은 많고, 저희 회사는 AI 콘텐츠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AI로 콘텐츠를 제가 드리면, 그거 가지고 학교 따오시면 또 제가 배정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강사님들을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 줌으로라도.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드렸어요. 학교 수업하는 방법들은, 그리고 이제 학교에 저희 거 배정되신 분들 왜 들어오라 그랬냐면, 교환이랑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는데, 지금 다른 어떤 회사 대표님이 교환을 왜 만들어주냐라는 얘기를 한번 클레임을 했었어요. 교환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 같이 하는데 그걸 얘기를 했더니, 제가 교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강의를 너무 읽었다. 그래서 본인 거를 본인화시키지 못했다. 근데 저희 배정대 선생님들 제가 교환을 드리지만 교환 안 드리는 것도 있어요. 특강은 같은 경우 본인 교환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교환을 들어서 수업을 하실 때는 그 교환을 숙지하고 가셔야 돼요. 교환을 가서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교환을 내 거화 시켜서
교환의 내용을 그래도 소화를 하고 가야지.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서워요. 요즘 애들이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실제로 그저께 들었던 피드백. 혹시 저 강사님 저거 내용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강사님이 저 내용을 자체를 제가 봤을 땐 저보다 모르는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하는지 안 했는지도 애들이 이제 판단하고 그거를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뭔가 갑자기 뵙자고 한 건 그 저희가 이제 일을 하실 때는 좀 약간의 그 어느 정도 공부 좀 하고 하셔야 된다. 교환을 아무리 제가 드려도 직접 만들어주시면 제일 좋지만 제가 아무리 들어도 직접 그 교환에 대한 숙지를 하고 가셔야지. 그 숙지를 하시고 공부하시다 모르시면 물어보시든 그렇게 하고 가셔야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배정생 선생님들 제가 교환을 정리해서 드려야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또 빨리 드릴 테니까 계속 강의가 섭외하느라고 계속 뭘 못 들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궁금한 건 좀 있으시면 네, 얘기 주시고 이제 단톡방 통해서 개인톡 주셔도 되고요. 메일 주셔도 되고, 뭐, 저희 사무실에 오셔도 되고, 저희 사무실은 네, 창동에 있어요. 50 플러스 건물에 308호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지 드릴 테니까 저희 뭐 교육 있을 때 오셔도 되고요. 교육도 이제 방학 때 좀 열 거예요. 지금 교육을 줌으로만 열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강의가 들어온 것들이 좀 많아서, 네, 그래서, 네, 단톡방이요. 네, 그래서 지금 강의를 한번 트레이닝 과정을 더 열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리고 저희 트레이닝 과정 들으신 분들은 사실 한 번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들을 수 있게 저희가 1년에 매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로 돈을 더 드리진 않아도. 왜냐면 계속 성장이 목표라서 네, 계속 더 많이 배우셔가지고 웬만하면 특히 이제 신입 강사님들은 데뷔를 하려면 누가 일자리를 줘야 하잖아요. 그럼 일자리를 받으려면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보조 강사를 좀 가실 수 있어야 보조 강사를 가시면 저희가 보조 강사 기회는 제가 많이 드리거든요. 뭐 물론 보조 강사일 때 페이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페이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럴 땐 보조 강사를 좀 기회를 많이 잡으시고 가서 보시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보면 내가 그 다음에 강의하기 조금 쉽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신입 강사님들에게는 보조 강사 기회를 좀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틈틈이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만 네, 지원을 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저희가 뭐 올리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구별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뭐 유료든 무료든 무료를 제가 진짜 예전에 무료를 많이 했는데 잘 안 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네, 듣고 저희 강의 안 나가셔서 듣기만 하고 그거 가지고 다른 데만 나가시고 제가 드리는 강의는 뭐 시간이 안 된다고 안 나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실 유료로 조금 전환을 했던 건 이제 저희 쪽 강의를 좀 나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경우도 많고요. 틈틈이 이제 무료나 유료 강의 같은 경우는 좀 올려드릴 예정이고 강사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요청 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트레이닝이나 뭐 AI나 뭐 등등 지금 최근에 저희가 그 제안서 나간 콘텐츠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강의를 줌이나 오프나 저희는 사무실에 강의실이 있어요. 저희는 사무실에 강의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세미나실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 큰 3,000평 방에 올려드렸다시피 저희는 촬영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이런 콘텐츠가 있고 이런 강사풀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또 일자리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이런저런 다양하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이런 부분 콘텐츠가 강해. 그러면 저한테 제안을 주시면 제가 강의를 열어드리기도 해요. 저희 강사님들 저희 방 안에서 강의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제 강사비를 챙겨드리고 같이 또 강사 양성해가지고 그 콘텐츠로 학교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은 저희 주의사항 궁금하신 거 좀 질문 있으세요? 주무셔야 돼가지고 다 내일 강의 가실 텐데 저도 내일 강의가 2개인데 끝날 거예요. 네, 끝날 겁니다. 네, 그 질문 없으면 끝낼 겁니다. 자, 궁금하시면 저 단톡방에다가 우리 톡방에 저희 지금 톡방에 다 네, 안내 안 드려도 되죠? 혹시 더 궁금하시면 메일 주세요. 제가 메일로 어떤 교환이요? 이거 교환 없는데요? 네. 어떤 교환이 필요하실까요? 교환은 제가 드리는 건 저희 배정되신 분들은 교환을 드리고요. 교육되신 분들에게 교환을 드리지만 그냥은 교환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교환 같은 경우는 저희 수업을 나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수업을 들으신 분들, 뭐 저희 트레이닝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은 그 외에 필요한 교환들 제가 있으면 좀 지원을 해드리기도 해요. 저는 한 5년치 교환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녹화본은 뭐 메일로 드릴게요. 네, 이력서는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다라든가 다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7월 15일, 15일이 뭐예요? 7월 24일까지도 계속 일이 들어오고 있어서
당장은. 그렇고 8월 달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하신 거는 8월 달에도 강의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짧아요, 생각보다. 8월, 10월부터 또 일들이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여름방학 짧습니다. 네, 여름방학에 바짝 쉬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그건 자유지만 8월, 10월부터는 또 다시 2학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있다라는 거. 강의는 이제 7월이 조금 이 바쁜 시즌이 끝나면 또 혹시라도 신입 강사님인데 날짜가 비어 있다면 제가 올린 거에 날짜가 비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일단 한번 두들겨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강의를 나갈 수 있게 해드리든가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빈 날짜들 좀 저희가 지금 혹시 7월에 아직 내가 일이 없거나 아니면 주변에 신입 강사님들이 좀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스텝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운영 스텝. PM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인솔자는 좀 다른 분야긴 하지만 인솔자를 필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운영 PM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대학 컨설턴트 요청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하반기에 대학교 컨설턴트 고정으로 뽑아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해서 혹시 대학 컨설턴트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반년만 내가 대학교 컨설턴트로 하다가 프리로 멋지게 뭔가 해보고 싶다. 네, 이야기 주세요. 컨설턴트님도 좀 구해야 되고 좀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은 네, 일을 더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은 좋은 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고생 많으셨고요. 필요한 부분 이거 그 영상본은 메일로 드릴게요. 네, 다 한 분 한 분 톡을 연결할 수 없어서 제가 드렸던 이메일 있죠? 거기다 메일 보내드릴 테니까 요 녹화 떠가지고 얼굴이 좀 나오더라도 지금 제가 그 듀얼로 해놨는데 얼굴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얼굴 나오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편집할 시간이 없어요. 네, 제가 웬만한 편집을 하는데 도저히 지금 내일도 강의가 2개에다가 미팅도 있고 미팅까지 3개라서 제가 제 몸이 아닌지라 아직 지금 강사 섭외해야 될 것도 많아서 녹화본은 그냥 바로 요거 영상 떠가지고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또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메일 일단 저랑 메일 주소 연결돼 있고 아, 네, 감사해요. 박수. 제 연락처는 아주 많은 곳에 나가 있어요. 제 전화번호는 제 이름만 치면 나와요. 이렇게 찾아서 보시고 네, 얼른 주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장에서 좀 뵙고 싶어요. 네,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받을게요. 얼른 쉬세요.